요즘 그 부정선거 의혹과 함께 대한민국 3대 뉴스 메이커라고 보긴 힘들고, 부정투표 이야기는 뉴스에서 안 나오니까 뭐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3대 뉴스 메이커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근데 참 이렇게 들면서 참, 물론 이렇게 그 지금 이제 미통당 쪽이 집권을 오래 하다 보니까 별별 일이 다 있었네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그죠? 어차피 좀 민주당 쪽이 집권한 거 3번밖에 없으니까, 지금 포함해서 뭐 딱히 없죠. 그죠? 그래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민주당은 집권 3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세 명은 도대체 집권하면서 뭘 했나를 생각을 해봤어요. 뭐 없어요. 어, 뭐 없으니까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뭐 실수도 할 수 있고, 옷에 흙도 묻을 수 있고, 뭐 다칠 수도 있고, 뭐 좋을 때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텐데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뭐 없어요.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냥 독도 일본에 넘긴 거, 뭐 그거랑 뭐 국민연금 마이너스 300% 국민연금 만든 거, 그것도 뭐 있어요? 자살한 거, 대우건설 망하게 한 거, 대우건설 사장 자살하게 만든 거, 뭐 그런 거 있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소득, 소득 뭐죠? 그 시급 올린 거, 시급 올려서 나라 말아먹게 한 거, 뭐 그거 있고, 뭐 있어요? 트럼프한테 1,000억 로비한 거, 뭐 그런 거 있고, 일본보다 로비를 더 많이 했다고, 트럼프한테. 뭐 1,000억을 갖다 상납을 했네요. 그죠? 근데 딱히 지금 미국하고 뭐 협상할 게 뭐 있나요? 지금 그거밖에 없는데, 주한미군 철수하는 거 그거밖에 없는데 1,000억이나 왜 줬을까요? 그죠? 1,000억이 애 이름이 아닌데, 뭐 딱히 뭐 거리가 없는데 뭐 로비도 뭐가 있어야 로비를 하죠. 그죠? 뭐가 있어요. 뭐 선거를 한다든지 뭐 뭘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로비를 하죠. 뭐 딱히 뭐 없는데 1,000억이나 국민 세금으로 로비를 했더군요. 혹시 본인 소송하면 본인 소송 좀 봐달라고 로비했나? 미국은 정관 예우가 없잖아요. 그죠? 뭐 로비해봐야 뭐 소용없을 텐데, 미국 배심원들은 짤 없더라고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알 짤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문화가 오래됐으니까, 물론 뭐 그게 또 장단점이 있지만, 뭔가 하여튼 뭐 좀 경과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보도를 안 하니까. 근데 좋은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죠? 아니면 뭐 트럼프가 혹시 친서라도 써가지고 배심원들한테 보냈을 수도 있죠. 1,000억이면 편지 한 장에 1,000원, 1,000억.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안부 할머니 지금 돈뭐 7, 80억, 이건 돈도 아닌 거죠. 그죠? 그 정도야. 뭐 로비도 1,000억을 하는데 뭐 돈 뭐 한 100억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죠? 그것도 뭐 한 방에 먹은 것도 아니고 뭐쭉 걔가 몇십억 뭐 해먹은 것도 아니고 뭐 이 정도는 없었겠죠. 그죠? 어차피 뭐 1,800억을 빚이 1,000조나 늘었는데 뭐 이게 몇십억이 돈이겠어요. 그죠? 돈 같아 보이겠어요. 그죠? 쓰고 보자 뭐 이런 거죠. 뭐 하든 말든 뭐 어차피 내가 갚나 너가 갚지 뭐. 그죠? 쓰고 보는 거죠.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지겠네요. 그죠? 이제 의석수 많으니까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지겠네. 못 짜겠어요. 본인들이 찍은 걸. 본인들이 찍기도 찍고 책임도 져야 되죠. 그죠? 기업들은 다 해외로 떠나고, 과연 얼마나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지, 그죠? 좀 걱정이 돼요. 근데 뭐 이제 임기가 2년 남았으니까 2년 안에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작살이 날지, 그죠? 얼마나 회복하지 못할 정도의 늪으로 빠질지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 5.18과 위안부 할머니 이야기는 민주당이 선거 때마다 사골로 우려먹는 거죠.
뭐 요번에 뉴스 보도에도 나왔듯이 30년 동안 운동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우려먹은 거죠. 그죠? 근데 왜 지금에 와서 이게 터졌을까? 그죠? 왜 지금에 와서 이게 터졌을까? 오히려 위안부 할머니가 돌보던 사람이 위안부 할머니를 돌보던 사람이 국회의원 당선됐으면 좋은 거 아닌가? 좋은 거 아닌가? 뭐, 갑자기 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뭘 했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뭐 어찌됐든 여러 가지 뭔가를 했겠죠. 뭔가를 했으니까 그렇겠죠. 뭘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를 했겠죠. 했으니까 집도 사고, 기부도 받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죠? 뭐, 아무튼, 그래서 국회의원 당선되면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할머니가 불만을 터뜨리나? 혹 누군가는 그, 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안 돼서, 뭐 그렇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뭐, 그것까지 자세한 내막은 제가 잘 모르니까요. 그죠? 그래도 어찌됐건 위안부 할머니들 여태까지 보살핀 사람이 국회의원 당선, 비례대표 당선됐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죠? 좀 그러네요. 그죠? 당선 좋게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좋게 해결할 수도 있었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심각하게 터뜨려서 일본의 조롱까지 받아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죠? 그렇다고 뭐 그 사람 중에 그분 제가 뭐 지금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분이 어떻게 뭐 했는지 자금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혹시나 또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자금 관리를 받았는지 그죠? 어, 그 시민단체들 그죠? 저는 대부분의 시민단체들 그때 제가 시민단체라는 걸 처음 봤을 때가 언제였냐면 그 잔민연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김대중 정부죠. 김대중 정부하고 원래 자민련하고 연합을 했던 이유가 내각제를 한다 그래가지고 내각제를 할 거다. 그때 이제 총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끝나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니까 그때 내각제 개헌을 할 거다. 이래가지고 연합을 했죠. 두 당이.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국회의원 선거 때쯤 되니까 무슨 시민단체라고 하면서 나와가지고 자민련 그 국회의원들 있죠. 쫙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을 다 떨어뜨려야 된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뭐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낙선운동이라고 하죠. 이 사람을 떨어뜨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시민단체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쪽 사람이죠. 그 시민단 그때 시민단체라는 걸 처음 봤어요. 근데 제가 좀 어렸을 때인데 20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정부에 돈을 엄청 쓰더군요. 어, 그리고 뭐 저도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더군요. 뭐 요번에 뭐 어떤 분 어떤 단체는 뭐 그 뭐지 선거 개표 하는데 거기 가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많이 하더군요. 어떤 조직을 만들면 좋긴 하죠. 시민들이 만든 단체니까 뭐 그게 긍정적으로 쓰이면 되게 좋은데 좀 안 좋게 쓰이면 이익 단체 같이 그렇게 되죠. 그죠? 그 어느 특정 정당이 막 돈을 써서 막 이걸 끄집어 막 그 자기에게 유리하게끔 여론을 유리하게끔 만드는 일종의 드루킹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정부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자기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선거 때 이용해 먹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때 당시 뭐가 있었더라 유명했던 시민단체가 경실련 경제실천정의 뭐 이런 거 있었고 그게 막 경실련은 제가 기억나는 게 뭐였냐면 막 대기업 회장들한테 가가지고 막 욕하는 거 소액주주의 권리 찾기 뭐 이런 거 하고 삼성 그따위로 하지 마라 뭐 그런 거 삼성 왜 노조가 없냐 뭐 그런 거 이야기하고 뭐 그랬어. 그 나쁜 건 아니죠. 그죠? 나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좀 더 사회가 뭐랄까 독점적인 지위를 깨고자 하는 그런 얘기 그리고 뭐 특종 같은 것도 많이 잡아내고 그랬어요. 뭐 삼성 그 에버랜드 에버랜드 그 뭐지 부정 그 뭐지 편법 증여 에버랜드 편법 증여 같은 것도 이야기를 했었고
많은 일들을 했어요. 이 사회에 많은 일들 했고 별로 뭐 그 이후에 별로 달라진 건 없지만 뭐 어쨌든 그 이후에 그래가지고 결과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세금을 추징한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발표만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삼성 에버랜드 편법 증허를 정확한 증여세를 물리고 정부에서 받아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편법 증허를 했다 이것만 이야기하고 끝나는 거죠. 그게 좀 그래요. 약간 용두사미 같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죠? 지금도 막 이미 다 뉴스 보니까 위안부 할머니 그 자금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본인들이 몰랐겠어요. 본인들도 다 알잖아요, 솔직히. 언제 터질 이게 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지만 본인들이 이미 다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월급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 되게 많던데 월급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 그 사람들도 뭐 무보수로 일하지 처음에야 무보수로 일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무보수는 아닐 거 아니에요. 월급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보니까 기부를 엄청 받았더군요. 그죠? 그 돈이 사람이 돈이 많으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도 큰 문제고 그러니까 이 재단을 기업이나 재단이나 그 뭐가 됐든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건 상당히 힘들어요. 그죠? 왜 사람이 돈을 보면 욕심이 생기거든요. 돈 먼 돈 이런 거 보면 욕심이 생기거든요. 상당히 그 어떤 조직을 굉장히 오랫동안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한테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자식 중에 어, 좀 깨끗한 친구 청렴한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한테 주려고 해요. 근데 뭐전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돈이 있다면 돈이 있고 결혼을 해서 자식이 있다면 전 자식한테 물려줄 거예요. 그죠? 모르는 사람한테 주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엄한 그러니까 뭐 소위 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뭐 누가 먹는다고 뭐 그런 거죠. 그죠? 그 예전에도 이런 제가 어릴 때 봤던 PD 수첩에서 봤던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스님이었거든요. 되게 어릴 때 봤는데 이거랑 비슷해요. 그때도 이렇게 애기 과부들 돌보는 스님이라고 그래가 후원금을 막 받고 진짜 뭐 천사 스님 막 이랬어요. 그래서 PD 수첩에서 막 한번 이렇게 취재를 갔죠. 취재를 가가지고 좀 수상하다 제보가 있어가지고 갔더만 애들 뭐 후원금 다 자기가 해먹고 뭐 그래가지고 결국 없어졌죠. 많아요, 그죠? 사람들이 좋은 일 하다 보면 참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이 돈 관련 문제는 그죠? 그렇다고 또 돈이 아예 안 들어오면 사업 같은 걸 못 하잖아요, 그죠? 그 만약에 위안부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좀 좋은 집에 좀 괜찮은 환경에서 사시게 하려면 돈이 좀 필요하죠, 그죠? 돈이 좀 필요하고 또 할머니들이 보니까 또 안 좋아요, 상태가. 보니까 또 가족도 좀 없고 가족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 할머니들한테 제가 안타까운 건 이분들이 여태까지 고생했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 숨못 지내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나름의 마음속에 응어리를 쥐고 어딘가에서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못하고 그렇게 지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들이.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그죠? 그래서 적절한 보상을 해드려야 되지 않나? 여태까지 고생한 거에 대한 굉장히 어렸을 때 끌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최소한 50년 이상 고생을 했을 텐데 그동안에 어떤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또 뭐 후원금 막 이렇게 썼다고 막 욕하고 일하는데 그러지는 마세요. 그죠?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고생을 했을 테고 아픈 기억이 있고 우리 역사에 아픈 거고 그죠? 효순이 미순이 사고같이 그렇게 좀 5.18도 마찬가지지만 아픈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죠? 대한민국 여러가지 아픈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죠? 아무튼 좀 좋게
처벌 받을 사람은 처벌 받아야 되겠죠, 그죠? 처벌 받을 사람은 처벌 받아야 되겠지만 어떻게 좋게 할머니들하고 잘 해서 이야기를 잘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일본이 또 저런 거 하니까 또 열받죠, 그죠? 또 그 일본에서 또 소송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죠? 좀 그래요, 그죠? 보니까 또 그 제가 알기로는 위안부 할머니가 공식적으로 민주당 쪽에서 이용해 먹기 시작한 거는 아무래도 그거겠죠.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 가서 그 보상금하고 차관 받아온 거, 그 안에 이제 위안부 할머니가 있냐 없냐라는 거죠. 일본에서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없다라고 그 뭐 따로 민간은 따로 한다고 그렇게 민간 보상은 따로 한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다고. 그렇게 해서 얼마 전에 노동자들 거기 뭐 일본 그 뭐라 전범 기업들 노동자들 그분들이 소송해서 이겼죠. 한국 법원에서 이겼죠. 그래가지고 포항제철에 있는 전범 기업들 지분을 뭐 다 회수해서 보상을 해준다는 등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거의 탄핵당하기 직전. 근데 그때 제가 들은 얘기거든요. 위안부 할머니 돈 돌려주고 그 민간 차원에서 소송을 계속 하겠다라고. 그때 제가 그 사건이 나오면서 그렇게 이야기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하는 얘기랑 그 3년 전 얘기랑 달라요. 그죠? 자기들끼리 그냥 하나 먹은 것 같아요. 그죠? 참 기부할 때 참 그렇죠. 믿고 이렇게 기부할 데가 없어요. 그죠? 요즘은 종교단체 쪽도 좀 그래요. 물론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가끔 안 좋은 사건들이 뉴스에서 이렇게 보도되면 참 힘든 것 같아요. 조직 하나를 이렇게 건전하게 운영한다는 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죠? 그걸 또 자체 사업을 하지 않고 누군가의 기부를 받아서 운영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그 힘든 일이 아닌가. 오랫동안 그 직을 유지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 타이밍에 그것도 이상하죠. 국회의원 당선됐으면 이제 막 더 기부가 훨씬 더 많이 들어오고 더 활성화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이 타이밍에 이런 사건이 터지죠? 이게 좀 아리송하죠, 그죠? 꼭 지금 부정투표 이야기가 유튜브를 덮고 있는 이런 상황에 왜 이야기가 터질까요, 그죠? 득될 게 하나도 없을 텐데. 좀 그래요, 그죠? 그것도 또 옆에서 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그렇긴 해요, 그죠? 이 타이밍에 그렇게 좋은 타이밍이 아니죠, 그죠?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서 본인한테 그렇게 득이 될 게 전혀 없어 보이는데, 근데 본인 소신일 수는 있죠. 본인 소신일 수는 있고, 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소수 의견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죠? 이쪽 말도 뭐 아니라고 그때 당시에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어, 보통 육군이면 우리가 제가 군대 갔다 온 거에 비하면 한 개 대대면 보통 한 600명 정도 돼요. 그죠? 한 개 대대면 한 600명 정도 되는데 그럼 몇 명이나 데리고 가서 그걸 위안부를 했을까요? 아니요? 한 10명 미만이면 1인당 한 6명? 60명? 그죠? 60명 정도 해야 되나? 하루에? 그죠? 니 같으면 하겠어요. 그죠? 니 같으면 돈을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하루에 60명이랑 하겠어요. 50명, 60명이랑. 어? 미친 새끼야. 그 어린 나이에 보니까 최소한 20살이 넘었다 하더라도, 그죠? 최소한 20살이 넘었다 하더라도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한다는 건 각종 질병과
어떤 생명의 위험까지 담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어, 그뿐만 아니라 그 노동자들도 지금 학살당한 흔적이 있죠. 그 못 봤어요. 미군이 발췌한 영상 못 봤어요. 뒤로 세워놓고 총 쏘는 거. 난징 대학살 이런 거 못 봤어요. 응? 그게 너네가 보기에는 잘한 일 같아요. 훌륭한 일 같아요. 응?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끌려갈 수밖에 없었겠죠. 어차피 나라에 주권이 없으니까. 나라 임금이 거의 붙잡혀 있으니까 뭐 힘을 쓰겠습니까? 잡아가면 옛날에 그 중국에 끌려갔던 여자들처럼 우리 조상들처럼 끌려갔겠죠. 그죠?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할머니들이 뭐 힘이 있겠습니까? 데려가면 가는 거지. 우리 친척 시골의 친척 어르신도 일본 가서 뭐 이렇게 뭐 일을 하고 왔다든 그러던가 하여튼 뭐 그런 분도 계세요. 저희 친척 중에 제 할아버지는 안 가셨는데 저희 친척분 중에는 일본에 일하러 가신 분 계세요. 저도 뭐 자세한 얘기 그냥 갔다 왔다는 것밖에 못 들었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냥 갔다 왔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세요. 저희 친척분들 중에. 근데 뭐 그렇게 뭐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던데 술을 좀 많이 마신다는 거 외에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할 때 뭘 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5.18 김대중 정권 들어섰을 때 5.18 뭐 기념식 격상이 됐죠. 5.18 그죠? 김대중 정부 들어섰을 때 5.18이 이렇게 좀 격상이 되고 진상조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기념탑이나 뭐 위령탑 이런 것도 만들고 보상도 아마 1억 5천인가 해줬을 내가 보기 그때 당시 1억 원이 넘는 액수. 김대중 정권 당시면 1990년도에 1억 원 정도 보상금 해주고 뭐 그런 조치를 했어요. 그죠? 다 받았죠. 보상금. 보상금 다 받고 다 해줬어요. 그죠? 뭐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뭐 됐다 이랬는데 계속 이제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는 5.18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떠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도상을 다 해줬고 마무리를 다 지었으니까 어느 정도. 그죠? 김대중 정부 때 마무리 지었다고 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떠들지 않았어요. 그 영화 같은 거는 나왔죠. 선거에 이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영화 같은 건 찍고 했지만 별로 그렇게 지금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떠들진 않았어요. 지금 노무현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굉장히 심하죠. 뭐 이물리한 행진곡을 꼭 불러야 된다는 둥, 뭐 오라는 둥, 뭐 약간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많이 하죠. 또 전두환 이미 재판 받고 감옥 갔다 왔고 5년 은둔 생활했고 재산 환수 다 당한 지금 고령의 노인을 또 데리고 와가 또 재판을 하고 있죠.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죠? 되게 이렇게 정치가 스타일이 되게 지저분해요. 그죠? 남자답게 딱 끝내고 이런 게 아니고 지저분하게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이미 끝나니 가지고 또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전에도 이야기했죠. 막 이렇게 깔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막 던져놓고 해결은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던져놓기만 하죠. 무언가를 던져놓기만 해요. 그럼 본인이 대통령이면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벌을 하든지 해결을 하든지 자기가 대통령이고 말을 꺼내 아니면 꺼내지 말든지 꺼내놓고 내버려둬요. 그럼 못 자라는 거예요. 그죠? 꺼내놓고 자기가 최고 대한민국 최고 대통령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냥 던져놓고 말아요. 그죠? 성격이 되게 이상해요. 어, 사람이 이렇게 대통령감이 아닌데 대통령이 돼서 그런가? 사람이 좀 이상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뭐 지금 뭐 약간 부정선거 이야기 나오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 자기하고 선거했을 때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부정선거를 하지 않았냐, 개표기 조작을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솔직히 게임이 돼요, 그죠? 당신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게임이 안 되죠, 솔직히. 그때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는 거는 생각도 안 해봤고, 그 몇 표 차이로 이기냐 그거죠. 그러니까 많이 이기냐 적게 이기냐 이거지. 당선되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본인이 잘 몰라서 그런 모양인데, 본인 별거 없어요. 청와대 비서실장 한 거밖에 더 있어요, 그죠? 어, 저희 말하는 꼬봉이죠, 있거든. 노무현 대통령 꼬봉이잖아요, 그죠? 지금도 뭐 노무현 대통령 알면, 노무현 대통령 그때 자살하고 그 쌩 난리치고 그거 아니었으면 지금 대통령 됐겠어요, 그죠? 그것도 심지어 겨우겨우 탄핵 시켜가지고 대통령 하는 거잖아요. 정상선거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선거 붙었으면 당신은 대통령 못하죠, 그죠?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정상적인 좋은 후보를 내세워서 선거를 붙었으면 당연히 떨어졌겠죠, 그죠? 그렇게 탄핵까지 그 난리 안 치면 당선될 자신이 없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3년 동안 지켜봐도 그래요. 아, 이 사람은 대통령이 안 될 사람인데 대통령이 됐구나. 그래서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3년 동안 쭉 지켜보면. 그죠? 이제 뭐 한 1년 어영부영 하다가 뭐 한 1년 나오면 이제 레임덕 하겠죠, 그죠? 별로 하는 것도 없고, 이제 뭐 또 시간 때울 거 없나, 이제 사건 찾아보니까 어디 비행기가 떨어졌네, 바닷속에 비행기가 추락을 했어. 꼭 건졌으면 좋겠네요, 그죠? 그죠? 지금 이제 옛날에는 기술이 안 돼가 이제 못 건졌는데 이제 건지겠네요, 그죠? 아무튼 뭐 그래요, 그죠? 그 3년 동안 도대체 5.18은 제 개인적인 5.18 또 이야기를 좀 하자면, 광주 시민들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걸 잘했나 못했나를 떠나서 광주 분들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악의 선택을 한 거죠, 그죠? 그때 당시 한국의 어떤 상황, 어떤 능력, 경제적 상황, 뭐 이런 걸 여러 가지 고려해 봤을 때 굉장히 최악의 선택을 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죠? 일단 대통령이 죽었잖아요. 독재자가 죽었잖아요, 그죠? 독재자가 죽었으면 일단 뭐 유신 헌법이고 이런 거고 이제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렇잖아요. 독재자가 죽었으니까 긴급조치 19호라든지 뭐 이런 것도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죠? 저도 이렇게 5.18과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 총을 쐈네 마네. 근데 왜 군대까지 왔을까요? 그죠? 왜 군대까지 왔을까요? 경찰로 진압을 왜 못했을까요? 그죠? 광주에도 경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자꾸 군인이 와서 뭘 했다라고 강조를 자꾸 하는데 경찰은 뭐 했냐는 거죠? 광주에도 경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경찰로 진압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거. 군대까지 요청을 했다는 거 경찰로 진압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 좀 그런 상태면 어떤 식으로도 좀 심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심각하죠. 어떤 식으로든. 그럼 예를 들자면 대구에서 코로나가 생겼어요. 그래서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사람들 열받아 왜 대구가 코로나 걸렸냐 이러면서 막 시청 점거하고 54당 가서 그 총 갖고 총 뺏어오고 교도소 문 열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민주항쟁이라고 볼까요? 좀 그걸 갸우뚱하거든요. 제가 수십 번을 생각해 봐도 그건 좀 아니에요, 그죠? 수천 번을 제가 한 몇십 년 동안 5.18 관련 영화를 볼 때마다 생각해도 그건 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어떤 분이 찍은 사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때 당시 찍은 사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맞기도 하겠죠. 근데 그분이 사진 찍은 사람이 죽었다면서요. 그죠? 그 사진 찍었던 기자가 죽었다면서요. 근데 그런 사진 정도는 연출을 가능하지 않나요? 그죠? 근데 그 난리를 치고 있고 경찰이 학생들 두드러 패고 있는데 사진 찍을 정신이 있을까요? 과연 총을 막 쏘고 헬기가 날아다니고 이러는데 사진 찍으면 그 차카차카 소리가 날 텐데. 그죠? 대단하네요. 만약 찍었다면 강심장이네요. 그죠? 되게 클로즈업에서 찍었던데. 뭐 미국 문건에는 뭐 광주가 뭐 북한이 온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광년 CIA가 광주에 있었을까요? 그죠? 이 5.18 자체도 한참 있다가 나온 걸로 아는데 과연 미국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까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5.18이 일어났을 때 광주에 전화선을 다 잘랐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화 도청이나 이런 게 안 될 텐데 어떻게 알아요? 현장에 CIA가 현장에 있지 않는 한 모를 텐데. 그죠? 미군이라고 다 알진 않아요. 그죠? 뭐 빨리 진압을 했으니까 별거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죠? 앞으로 이제 친일의 본색이 이제 드러나겠네요. 그죠? 이쪽 이제 미통당에다가 여태까지 친일 프레임을 많이 나경원 의원 때문에 친일 프레임을 많이 씌웠었는데 이제 정책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친일 일본을 거의 모방을 하겠네요. 그죠? 이제 뭐 거의 100% 따라 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뉴스를 한국 뉴스 보지 말고 일본 뉴스를 보세요. 그럼 거의 똑같이 나올 거예요. 뉴스가 거의 똑같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아베가 물러난다 그러면 그때쯤에 문재인 대통령도 물러날 거예요. 일본 뉴스를 보세요. 그게 더 빨라. 그게 더 정확하고 빠를 거예요 아마. 5.18과 위안부 할머니의 이야기. 타이밍이 부정선거가 한참 지금 시끄럽게 떠들고 있고 증거도 나오고 있고 뭐 유튜브에는 지금 하루에 한 번씩 거의 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뉴스에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아요. 뉴스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 돈 준 거 있죠. 그 뭐죠? 그 긴급 그 지원금 그거 준 거 이야기 그걸 잘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근데 저희 집은 아직 안 왔어요. 이상하게도 지금 신청을 11일 날 했는데 신청 11일 날 하면 13일 날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안 왔어요. 아직까지도 대구는 뭐 좀 늦게 주나 보죠. 먼저 받아서 그런지. 근데 뭐 경기도도 먼저 받았잖아요. 1인당 10만원씩. 근데 대구는 좀 많이 받긴 거기보다 조금 더 받긴 했지만 대구는 왜 안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아무튼 소비 진작 효과가 있어요. 그죠?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긴급 자금 지원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서 다행이고 다행히 많은 분들이 기부를 안 하고 소비를 해줘서 또 다행이고 그죠? 그죠? 제가 이야기한 게 맞죠. 그죠? 소비를 해서 이렇게 경기부양 효과가 일어나게끔 하는 그죠? 그런 게 좋아요. 어차피 이게 세금 떼면 한 절반 정도는 밖에 예산이 안 쓰이거든요. 어차피 이거 물건을 사면 그 예산이 또 정부로 들어가잖아요. 세금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아서 소비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야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그나마 안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죠? 원래 지금 수출이 마이너스 20%예요. 그죠? 참 걱정이에요. 그죠? 돈을 안 들어오는데 정부는 계속 돈을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기본소득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를 하려고 한다고 하던데 글쎄. 그러니까 뭐 정부는 그런 거예요. 그죠? 한 1에서 10 정도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혜택은 1을 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혜택은 1을 주고 이제 세금을 10을 걷는 거죠. 1을 혜택을 줘야 되니까 이제 10을 걷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지금 정부에서 예산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군인연금
그 사학연금 그리고 그 공무원 연금을 합치면 1년에 10조 이상이 남을 거예요. 1년에 10조 이상이 남을 거예요. 그죠? 그것만 국민연금으로 통합해버리면 1년에 10조 이상 그쪽 연금에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예산이 10조 이상 남아요. 그죠? 아낄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지금같이 해줄 수 있는데 안 되죠. 못 하겠죠. 왜냐하면 표 떨어지니까. 그죠? 표 떨어지니까 그런 건 절대 안 하죠. 그죠? 공무원 표가 얼만데, 그죠? 공무원, 선생, 군인 그 표가 얼만데 민주당이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죠? 어림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해요. 정부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증세를 하죠. 여러분들 그 못 느꼈었어요. 가게 슈퍼 가서 뭐 사면 거의 가격이 두 배 정도 비싼 거. 물론 좀 저렴하게 나온 것도 있긴 해요. 왜냐면 물건이 안 팔려가지고 저렴하게 이렇게 나온 것들도 있긴 해요. 지금 당장 현찰이 급하니까 있긴 한데 대부분 비싸죠. 그죠? 대부분은 소폭 상승을 했어요. 왜냐하면 시급이 올랐으니까. 원래도 변함없이 시급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예전보다는 소폭 상승했지만 그래도 오르긴 올랐어요. 그죠? 이미 많이 올라가지고 이번에 또 LG도 공장을 인도로 옮긴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공장들은 뭐 삼성이고 뭐가 다 떠나죠. 점점 이제 일자리는 줄고 세금을 안 들어오고 뭐 세금 안 들어오니까 또 빚내겠죠. 그죠? 또 채권 팔겠죠. 이제 민주당 180석이니까 뭐 177석 공식적으로 뭐 2명, 그러니까 3명인가 제명해가지고 177석 뭐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이제 뭐 해서 먹고 살지 전 걱정이에요. 그죠? 이제 또 뭐 채권 남발하겠네요. 그죠? 뭐 뒤에 누가 됐든 뭐 어차피 자기가 퇴임하면 그만이니까. 그죠? 오늘 또 뉴스 보니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민주당 소속의 어떤 국회의원이 이명박근혜 같은 이렇게 양성을 쓴다 그러죠. 그러니까 엄마 성과 아빠 성을 둘 다 자기 성 앞에다 붙이는 거죠. 뭐 그런 식의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뭐 양성평등 운동, 페미니스트 운동한다고. 근데 왜 선거할 때는 어, 아버지 이름으로만 했어요. 그죠? 당당하게 선거할 때도 당당하게 그렇게 하든지. 그죠? 그 사람들이 그 이름 내자 쓰는 사람을 좀 안 좋아한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좀 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좋게 안 보는 걸로.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아닌 거 알고 찍었는데 이름을 바꾸면 뭐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이름 내자 했으면 안 찍었을 텐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런 저 별로 나 저런 사람도 안 좋아하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줏대도 없어요. 그죠? 소신도 없고 줏대도 없고 그렇게 밀고 갈 거면 그렇게 계속 하든지 설령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하든지 어쩌면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정책과 상당히 비슷하지 않나? 말 바꾸기 이 바꾸고 자기 불리하면 또 말 바꿔버리고 자기 편할 때는 이용하고 자기 불리하면 또 아니다고 버리보고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스타일과 아주 딱 맞는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당선이 됐겠죠. 아무튼 5.18과 위안부 할머니 둘 다 대한민국의 가슴 아픈 역사고 둘 다 교훈을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또 이런 분들은 정부에서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투명하게 회계관리하고 이렇게 되는 게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발전하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렇게 되는 한 걸음 더 발전하는 그런 게 아닌가. 아무튼 좋게 해결됐으면 하고 개인적으로 5.18은 이제 더 이상 좀 안 했으면 해요. 개인적으로 요번에 전두환 전 대통령 소송하는 거 마무리하면 이제 더 이상 5.18은 이야기 안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그죠? 제발 선거에 좀 이용하지 말라. 남의 고통을
당신들 선거 이용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아무튼 좋게 해결됐으면 좋겠고, 하여튼 모두 힘내시고,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게 그게 가장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